개인정보보호법 노트. 첫 번째 주제 핵심 요약 시험 중요도 상 항목입니다. 동의와 처리 방침의 공통 골격입니다. 개인정보 관련 문서를 볼 때 먼저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불이익의 4가지를 잡습니다. 강의는 이 4가지를 무조건 먼저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제15조에서 제21조 프레임입니다. 15조 수집과 21조 파기를 먼저 잡고 그 사이를 단계별로 채우는 방식으로 외웁니다. 제15조에서 제21조 프레임 보충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조항입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이나 신체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 6가지 근거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경우와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조항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파기 방법은 전자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파쇄 또는 소각해야 합니다. 강의에서는 지체 없이의 기준을 5일로 정리했습니다. 시험에서는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해야 하는 경우와 법정 보존 기간이 남아있어 보관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5조는 수집 및 이용, 제16조는 수집 제한, 제17조는 제3자 제공, 제18조는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 제19조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 및 제공 제한, 제20조는 정보 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 즉 간접 수집, 제21조는 파기입니다. 이 흐름을 수집부터 파기까지의 생명주기로 이해하면 시험 대응이 쉬워집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입니다. 처리 방침과 동의는 다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눌렀는데 개인정보 처리 방침으로만 이동하면 잘못입니다. 처리 방침 공개와 개별 동의는 다른 절차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최소 수집 판단법입니다. 이메일, 생년월일, 주소 등 각 입력 필드가 왜 필요한지 목적상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면 최소한의 개인정보 원칙 위반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수집 출처 통지 숫자입니다. 간접 수집은 3개월 이내 통지가 핵심이고 정보 주체가 요구하면 3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이용 내역 통지 숫자입니다. 5만 명, 100만 명, 1년에 1회를 묶어서 외웁니다.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를 보유한 사업자는 5만 명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유출과 노출의 구분입니다. 다운로드 로그가 없으면 노출로 보고 정보 주체 통지가 핵심입니다. 다운로드가 있으면 유출로 봅니다. 유출은 알게 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신고가 원칙이고 대표 조건은 1,000명 이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자 포함 외부 해킹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아동과 법정 대리인입니다.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하고 아동과 법정 대리인 각각에 대해 동의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인 데이터는 결함 포인트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입니다. 지자체 시행규칙 수준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안 됩니다. 해외 직구 통관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것도 안 되고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CCTV 적용 법조 함정입니다. 공개된 장소의 고정형 영상 처리 기기는 제25조로 보지만
서버실이나 사무실 같은 비공개 장소는 제25조가 아니라 제15조 수집 및 이용 관점으로 봅니다. 제25조 보충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에 관한 조항입니다.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설치 가능한 경우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설치 시에는 반드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고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운영자는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과 처리 방법, 담당자, 관리 책임자를 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CCTV 영상은 최소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30일보다 적게 저장하면 결함이고 용량 관리 등으로 30일을 초과해서 저장하는 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제15조와 제25조 비교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제15조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전반에 적용되며 온라인 회원가입, 오프라인 동의서, 계약서 등 모든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대상입니다.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특별 조항입니다. 두 번째로 장소 기준이 다릅니다. 제25조는 반드시 공개된 장소여야 적용됩니다. 공개된 장소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도로, 공원, 주차장, 백화점 내부 학교 복도 등이 해당합니다. 반면 서버실, 사무실, 연구실 같은 비공개 장소는 제25조가 아니라 제15조를 적용합니다.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려면 제15조의 수집 근거인 동의, 법률 규정, 정당한 이익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녹음 허용 여부가 다릅니다. 제25조가 적용되는 공개 장소 고정형 CCTV는 녹음이 절대 금지됩니다. 제15조 관점에서 보는 비공개 장소는 녹음 자체가 제25조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동의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안내 의무가 다릅니다. 제25조는 안내판 설치가 의무입니다.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 촬영 범위, 관리 책임자, 연락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15조 관점의 비공개 장소는 안내판 의무가 제25조처럼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처리 방침이나 내부 방침으로 고지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동형 CCTV는 별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드론, 바디캠처럼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기기는 제25조도 아니고 제15조도 아닌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련 별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동형은 불빛이나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녹음도 가능합니다. 시험에서 핵심 판단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CTV 문제가 나오면 먼저 공개 장소인지 비공개 장소인지를 확인합니다. 공개 장소이면 제25조를 적용해서 안내판 여부, 녹음 금지, 30일 보관을 확인합니다. 비공개 장소이면 제15조를 적용해서 수집 근거, 동의 여부, 목적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이동형이면 이동형 별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CCTV에 제25조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내부 관리 계획서와 개인정보 처리 방침 명칭 구분입니다. 내부 관리 계획서는 다른 이름으로 바꿔도 되지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이름은 바꾸면 안 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접속 기록 보관 기간입니다. 5만 명 이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자 1건 이상, 기간통신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2년 보관이고 아니면 1년도 가능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접속 기록의 핵심 항목입니다. 개인정보 취급자의 처리 시스템 접속 기록은 출발지 IP가 실제 출발지여야 하고 수행 업무와 정보 주체 식별 정보가 남아야 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원격 접근 함정입니다. 외부 접속에서 안전한 접속 수단은 VPN이고 안전한 인증 수단은 OTP로 구분합니다. 서버 최종 로그인에서 OTP를 쓰는데 VPN에도 OTP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결함으로 보면 함정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암호화 기출 포인트입니다. 비밀번호를 AES256으로 암호화했다는 설명은 틀리고 해시함수로 처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민등록번호를 해시로 처리했다는 설명도 목적상 맞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공공 처리 방침입니다. 공공기관은 처리 방침에 개인정보 파일 등록 여부나 등록 현황 연결이 있어야 하고 빠지면 처리 방침 결함으로 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개인정보 영향 평가 숫자입니다. 공공은 5만, 50만, 100만을 묶어서 기억합니다. 요약본 제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완 요구가 있으면 1년 이내 개선하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ISMS 의무 인증 숫자입니다. 유효기간 3년, 구축 후 2개월 이상 운영, 갱신 신청 3개월 전을 함께 외웁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두 번째 주제, 핵심 요약 시험 중요도 중 항목입니다.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구분입니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가 있으면 복원이 가능하고 익명정보는 추가 정보가 있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정보 주체는 주인입니다. 병원 진료정보, CCTV, 출입기록처럼 한 사건의 주체가 둘 이상 등장할 수 있다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SNS 간편 로그인 분리 사고입니다. 네이버는 제3자 제공, 회원가입 사이트는 간접 수집으로 봐야 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업무별 처리 방침 분리입니다. 회원가입, 수강 신청, 자격증 발급, 채용, 진료, 원무, 예약, 문의는 목적, 항목, 보유기간이 각각 달라야 합니다. 강의는 목적이 틀리면 뒤에 다 틀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채용 보유기간입니다. 불합격자는 지체 없이 파기하되 예비 합격자 관리를 위해 최대 180일 보유 흐름을 기억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동의 없이 수집하는 대표 업무입니다. 진료, 원무, 자원봉사 증명, 계약, 요금 정산 같은 경우는 법률과 계약 근거로 정리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분리보관의 의미입니다. 분리보관은 테이블 분리가 아니라 접근 통제 분리를 뜻합니다. 법정 보유기간 때문에 남긴 정보를 재가입 회원에게 다시 보여줄 때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표준 위수탁 계약 핵심입니다. 목적, 범위, 기간, 손해배상, 안전성 확보 조치, 재위탁 금지 및 통지 구조를 확인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API 인증 3종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기반 보안 토큰, 시큐어 키, MAC 인증 중 하나는 있어야 하고 전송 구간 암호화가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베스처노스트와 프록시 서버입니다. 대외 호출을 통합 인증 및 접근 통제로 모으는 구조로 이해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정보 전송 요구권입니다. 앱 신청, 동의서, 배치 전송, 이력 3년 보관 흐름으로 기억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공통운영 시스템 특례입니다. 권한부여 내용은 반기별 1회 검토하고 접속기록 검토는 내부관리계획 기준으로 매월 1회가 핵심입니다. 일반 시스템은 주기가 없지만 실무에서는 3개월을 넘기면 결함으로 보는 흐름이 강의에 제시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행태 정보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나 인터넷 접속 분석을 쓰면 처리 방침의 행태 정보 수집 항목을 별도로 두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세 번째 주제, 심사 중요도 상 항목입니다. 공공기관 처리 방침에 개인정보 파일 등록 여부 또는 현황이 없으면 결함입니다. 수집 및 이용 동의 대신 처리 방침으로만 연결되는 구조는 결함입니다. 입력 필드의 목적 설명이 안 되면 최소 수집 위반 결함입니다.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이거나 동의 이력이 없으면 결함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법률 수준이 아니면 결함입니다. 채용 첨부 파일, 불합격 서류, 다운로드 파일을 지우지 않으면 결함입니다. 채용 담당자 다운로드에 사유 입력과 암호화가 없으면 결함입니다. 접속 기록 보관 기간 미달, 출발지 IP 부정확, 행위 기록 누락은 결함입니다. 수탁사 표준 위수탁 계약서 또는 파기 확약서가 없으면 결함입니다. API 대외 연계에서 인증 방식 부재, TLS 미적용, 베스천 또는 프록시 부재는 강한 결함 포인트입니다. 공통운영 시스템의 월 1회 접속 기록 검토 미실시는 결함입니다. 비밀번호를 복호화형 암호로 저장하거나 주민번호 처리 목적과 맞지 않는 암호화를 하면 결함입니다. 네 번째 주제, 심사 중요도 중 항목입니다. 회원가입, 수강신청, 자격증 발급, 문의를 한 목적표에 억지로 묶어놓은 처리 방침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SNS 간편 로그인 처리 방침에서 간접 수집과 제3자 제공 설명이 누락되면 미흡입니다. 행태정보 수집이 있는데 처리 방침 별도 항목이 없으면 미흡입니다. 공공 개인정보 파일 등록 링크가 포털 메인으로만 가면 미흡입니다. 권한 검토 주기 근거가 없거나 3개월을 넘겨 장기 방치하면 미흡 또는 결함 경계입니다. 윈도우 서버 패치를 테스트 장비 검증 없이 운영에 바로 반영하면 운영 리스크가 큽니다. 베스천 호스트 없이 서버별로 직접 대외 호출을 허용하는 구조는 리스크가 큽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등 외부 도구 사용 시 처리 방침과 실제 수집 항목이 어긋나면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 출제 리스트입니다. 시험 중요도 상 항목입니다. 첫 번째는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불이익의 사요소입니다. 동의와 처리 방침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골격입니다. 두 번째는 15조 수집과 21조 파기입니다. 수집부터 파기까지 단계별로 외웁니다. 세 번째는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처리 방침으로 대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리 방침을 보여주는 것과 동의를 받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네 번째는 수집 출처 통지 3개월과 요구 시 3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출 72시간과 3조 건입니다. 1,000명 이상, 외부 해킹,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자 1건이라도 해당하면 72시간 이내 신고합니다. 여섯 번째는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 불가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는 주민등록번호 지자체 시행규칙 불가와 해외 직구 불가입니다. 여덟 번째는 비공개 장소 CCTV는 제15조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내부 관리 계획서는 명칭 변경 가능하고 처리 방침은 명칭 변경 불가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비밀번호 AES256은 오답이라는 것입니다. 비밀번호는 해시함수로 처리해야 합니다. 11번째는 공공 처리 방침에 개인정보 파일 등록 여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번째는 VPN과 OTP를 2번 요구하는 해석의 함정입니다. 서버 로그인 단계에서 OTP를 쓴다면 VPN 단계에서는 OTP가 없어도 됩니다. 시험 중요도 중 항목입니다. 가명 정보는 추가 정보로 복원이 가능하고 익명 정보는 추가 정보가 있어도 식별 불가입니다. SNS 간편 로그인은 네이버 쪽은 제3자 제공이고 가입 사이트 쪽은 간접 수집입니다. 이용 내역 통지는 5만 명, 100만 명, 1년에 1회가 핵심 숫자입니다. 업무별 처리 방침은 회원가입, 수강 신청, 자격증, 채용, 진료, 원무, 예약, 문의가 각각 달라야 합니다. 분리보관은 테이블 분리가 아니라 접근 통제 분리입니다. 재가입 회원에게 분리보관 데이터를 다시 보여줄 때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API 인증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기반 보안 토큰, 시큐어 키, MAC 인증의 3종 중 하나입니다. 공통운영 시스템 권한 검토는 반기 1회, 접속 기록 검토는 매월 1회입니다. 정보 전송 요구권 이력은 3년 보관입니다. ISMS 유효기간 3년, 운영 2개월, 갱신 신청 3개월 전입니다. 여섯 번째 주제, 암기박스입니다. 15조 수집, 21조 파기, 22조 동의 방법입니다.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불이익입니다. 수집 출처 통지는 3개월이고 요구 시 3일입니다. 이용 내역 통지는 1년에 1회입니다.
유출 신고는 72시간, 침해 사고 신고는 24시간입니다. 72시간 대표 조건은 1,000명 이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자 외부 해킹입니다. 열람은 10일 이내입니다.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접속 기록 2년 조건은 5만 명,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자, 기간통신 사업자입니다. 접속 기록 1년은 위 3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은 대기업 10만 명, 중소기업 100만 명입니다. 채용 보유는 최대 180일입니다. 정보 전송 요구권 이력은 3년입니다. 가명 처리 이력은 파기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개인정보 영향 평가는 5만, 50만, 100만 기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 요구 시 1년 이내 개선합니다. ISMS 유효 3년, 운영 2개월, 갱신 신청 3개월 전입니다. 공통운영 시스템 권한 검토는 반기 1회, 접속 기록 검토는 매월 1회입니다. 7번째 주제, 비교표입니다. 첫 번째 비교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와 익명화의 차이입니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가 있으면 복원이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분리 보관과 직무 분리가 시험 포인트입니다. 익명정보는 추가 정보가 있어도 식별이 불가능하며 복원도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파기로까지 인정됩니다. 익명화는 복원이 불가능하게 처리한 것으로 파기와 연결해서 봅니다. 두 번째 비교표 처리 방침과 수집 및 이용 동의와 제3자 제공 동의와 표준 위스탁 계약의 차이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이 공통 핵심이며 공개 문서입니다. 공공기관은 파일 등록 여부가 추가됩니다. 처리 방침 자체가 동의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수집 및 이용 동의는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불이익이 핵심이며 사전 동의와 동의일시 기록이 필요합니다. 클릭 시 처리 방침만 뜨면 오답입니다. 제3자 제공 동의는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이 핵심이며 제공받는 자가 추가됩니다. 위탁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표준 위수탁 계약은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에 준하는 구조이며 범위, 기간, 손해배상, 재위탁 금지가 추가됩니다. 계약서만 있고 파기 확약서가 없으면 실무상 취약합니다. 세 번째 비교표 노출과 유출과 침해 사고 신고의 차이입니다. 노출은 통제권을 유지하고 다운로드 흔적이 없는 경우로 정보 주체 통지가 중심입니다. 유출은 다운로드가 있거나 통제권을 상실한 경우로 72시간 신고를 검토합니다. 침해 사고는 정상적 방법을 우회한 침입이나 사고로 24시간 신고 맥락과 연결됩니다. 네 번째 비교표 공개 장소 CCTV와 이동형과 비공개 장소의 차이입니다. 공개 장소의 고정형은 제25조를 적용하며 녹음 금지와 안내판이 핵심입니다. 이동형은 이동형 규정을 적용하며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고지하고 녹음이 가능합니다. 비공개 장소는 제15조 수집 및 이용 관점으로 보며 서버실과 사무실은 제25조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비교표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경우와 동의 받고 수집하는 경우의 차이입니다. 동의 없이 수집하는 대표 예시는 진료, 원무 계약, 요금 정산이며 법률과 계약 근거로 처리합니다. 동의 받고 수집하는 대표 예시는 회원 가입, 문의, 일반 예약, 채용이며 동의서 사유소를 점검합니다. 경계 사례는 예약 자격증, 수강 신청이며 목적을 잘못 잡으면 뒤 항목과 보유기간이 모두 틀립니다. 여섯 번째 비교표 안전한 접속수단과 안전한 인증수단의 차이입니다. 안전한 접속수단은 VPN으로 외부 접속 경로를 보호합니다. 안전한 인증수단은 OTP 등으로 최종 인증을 강화합니다. VPN에 OTP를 추가하고 서버에도 OTP를 요구하는 이중 적용은 함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여덟 번째 주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함정입니다. 첫 번째 함정입니다. 처리 방침을 보여줬으니 수집 및 이용 동의도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처리 방침은 공개 문서이고 수집 및 이용 동의는 개별 목적, 항목, 보유 기간, 불이익에 대한 사전 동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함정입니다.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은 받아도 큰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강의는 각 필드가 왜 필요한지 목적상 설명이 안 되면 최소 수집 위반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함정입니다. SNS 간편 로그인은 그냥 회원 가입 한 종류라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네이버 쪽은 제3자 제공, 가입 사이트 쪽은 간접 수집으로 입장을 나눠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함정입니다. 다운로드가 없더라도 게시되었으면 무조건 유출이라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강의는 통제권과 다운로드 흔적을 기준으로 노출과 유출을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함정입니다. 법정 대리인만 동의하면 14세 미만 아동 처리 구조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아동과 법정 대리인 각각의 동의 구조가 필요하고 법정 대리인 이력도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함정입니다.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데이터는 단순 오기라서 넘어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강의는 이 경우를 결함으로 직접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함정입니다. 지자체 시행 규칙만 있어도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주민등록번호는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 상위 근거 수준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함정입니다. CCTV면 장소와 상관없이 제25조라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서버실과 사무실 같은 비공개 장소는 제15조 수집 및 이용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함정입니다. 분리보관은 테이블만 나누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강의는 분리보관의 핵심을 접근 통제 분리라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 함정입니다. 탈퇴 후 법정 보유기간 때문에 남긴 정보를 재가입 회원에게 바로 보여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강의는 이 경우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시나리오 문제라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11번째 함정입니다. 외부 접속이면 VPN 단계와 서버 단계에서 OTP를 둘 다 요구해야만 맞다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강의는 VPN의 안전한 접속과 서버의 안전한 인증을 분리해야 하며 OTP 이중 요구를 함정으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12번째 함정입니다. 비밀번호는 강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비밀번호는 복호화형 암호가 아니라 해시가 맞고 주민등록번호는 반대로 해시 처리 설명이 목적상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번째 함정입니다. 공공 처리 방침은 개인정보 포털 메인 URL만 걸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등록 현황이 바로 연결되지 않으면 실무 심사에서 결함이나 미흡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번째 함정입니다. 목적이 조금 틀려도 항목과 보유기간만 맞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강의는 목적이 틀리면 뒤에 항목, 보유기간, 법적 근거가 줄줄이 틀어진다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